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우리가 주제를 투자,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예. 먼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거나 회생 파산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변호사님도 실제로 일단은 궁금한 거, 예.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예. 저희 일반인하고는 다른 좀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변호사님도 당연히 투자나 재테크를 하고 계시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저희가 왜 여쭤보냐면, 원래 저희는 사실 주식 채널이에요. 예.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예. 하는데, 변호사분이니까 법률 얘기도 예. 들 겸 혹시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 물어볼 거면 여쭤보고, 예. 네, 예. 여쭤보려고. 어떻게 재테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나 좀 철학 같은 것 좀 이야기 부탁드려요. 예, 제가 거창한 철학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재테크 관련한 어떤 공부를 많이 또 한 건 아니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이 워낙 또 발달해서 힐링 여행자 같은 좋은 채널도 많이 존재를 하지만, 제가 약 10년도 전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정보를 얻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도 주식, 부동산, 코인 세 개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식을 한 건 이미 10년 정도는 됐고요. 근데 투자 스타일이 그냥 한 번 사면 잘 안 팝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사기까지 좀 어려운데 한 번 사면 보통 잘 팔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신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매수 매도를 자주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사람마다 이렇게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 성공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을 보면, 꾸준히 매수나 하시되, 매도는 이제 큰 돈 들어갈 때, 한 5년에서 더 장기적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매도를 해서 이제 집을 산다든지, 자식분들 장가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도산 전문가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제목 좀 재밌다. 도산 전문가 변호사의 투자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목을 고르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알게 됐다고 하면, 또 제 스스로 연구를 또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스스로 어느 정도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어서 좀, 기업은 사실 저도 회사를 꾸려가고 있지만 사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을만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을 좀 신뢰 있는 어떤 감을 얻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투자에서 무엇보다도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분야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중에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식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나 또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잘 이제 좀 많이 이제 남들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투자를 할 때도 이제 공부, 관련된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종목이나 혹은 섹터나 분야에 투자 자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 그리고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한다는 것.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우리 이제 회생 파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투자로 망한 사례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투자로 망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제가 일일이 그 사례를 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많으신데요.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사례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주식도 광풍이었지만 코인도 광풍이었잖아요. 근데 코인이 또 생각보다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특징이,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1-2천만 원 정도 단위라면 약 40대 50대 분들은 억 단위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80%, 90%. 예, 자산인데 문제는 자기 순자산이었다면 어떤 그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면서 버틸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대출 채무면 그 대출 채무에 따른 매달 이자가 또 이자율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이게 이미 본인의 생계비를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려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코인 투자를 했던 분 중에는 부부셨는데 약 그 채무가 5억 정도 되셨는데 코인 투자로 이제 많은 걸 잃으셨죠.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는 없고 다만 현재 두 분 다 현재 벌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약 4억 정도를 탕감을 받고 1억 정도를 3년에 분할 변제하는 그런 개시가 되어서 그래도 이제는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3년 후에는 이 채무에서 완전히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그 투자를 하면 B2 특히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예. 투자하는 이 행위가 예.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행위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가정이 박살나는 과정을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주식이나 꼭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투자는 다 여윳돈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 예. 그 빚으로 투자해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예, 네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또 배워갑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도산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투자 전망. 사실 이거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도 만나보시고 뭐 교수님 했던 분들 만나보세요. 근데 그 수많은 이런 전문가분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보면서 하는 질문 중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예. 투자 전망에 대해서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 되게 신뢰되는 질문인데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뭐 개인적으로 투자 전망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주로 파산 회생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 파산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자산 시장에는 신규 투자자들이 늘어나야만 아마 그 가격이 상승하거나 어떤 뭐 차트가 상승하거나 그렇게 될 텐데 사실 파산 회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신규 이용자는 당분간은 많아질 가능성이 적을 것 같고 다만 이 파산은 보통 1년 정도 걸리고요. 심사하는데 회생은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회생을 이용하는 분들은 3년이 지나야 다시 자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3년, 앞으로 3년 기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뭐, 단순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수치로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경제 여건들이 하락하면 하락장일수록 그만큼 그 회생 이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상승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좀 줄어들고 그 신청 수만 봐도 어느 정도의 이거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에 참고해야겠구나. 네.